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임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목 하나를 이제 긴급적으로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토대로 이제 많이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부분 읽어보면은 보수적인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뛰어난 성공을 거둔 기업의 이면에는 결단력을 가진 창조적인 기업가가 있으며 그에게는 추진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 기업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필리핀에서는 경영자의 능력, 연구개발 조직, 그리고 판매 조직 이런 거를 모두 두루 잘 갖춘 기업이어야에 투자하는 것이 보수적인 투자인 것이지 대형주에 투자하거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결단코 보수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75년도에 이 책은 쓰여졌고 1974년까지 주가는 70%가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보수적인 투자다라고 착각을 했었을 때 필리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토요일 제가 발표할 때도 사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식 투자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발표할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이거는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연구개발 조직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으로 보여서 오늘은 파크 시스템즈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내년, 내후년, 미래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이제 발표한 자료를 또 동영상 올릴 거고요. 이 부분도 다음 주 토요일 제가 모임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도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모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여기 1시간 정도 강의할 건데 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어 이게 30분짜리 YTN에서 나와 있는 강소기업이 힘이다라는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이해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팍스템즈에 대한 이 동영상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고 이 기업이 어떤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편리할 거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회사의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2,500억입니다. 예, 2,500억이죠. 근데 동사의 실적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기업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매출액이 2,500억 기업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160억, 150억. 2014년을 기점으로 200억, 240억, 300억, 450억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작습니다. 2,500억이라는 시가총액에 걸맞지 않는 영업이익은 적자였다가 24억, 35억, 60억, 100억 정도의 흑자가 나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단을 보더라도 그런 퍼가 매우 높죠. 이런 기업임에도 왜 우리가 주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왜 주목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박스 시스템, 이거를 파크 시스템이라고 읽는데요. 이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누군지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대표이사가 박상일이라는 분이거든요.
박상일이라는 이 대표이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사이고, 이 박상일이라는 대표이사와 이분의 은사님인 이 박사님이 원자현미경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우리는 이 파크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박상희 대표는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이 은사님으로부터 원자현미경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배웠고, 이 원천 기술을 배워서 박사 학위를 딴 1988년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 기업인 박스 사이언틱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10년간 운영하다가 이 회사는 매각을 하고, 현재는 20년 전에 이제 파크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자매의 원천 기술 갖고 있는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1988년에 만들었던 미국에 있는 이 회사와 박상희 대표가 한국에서 만든 회사, 이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이 먼저 만들었던 회사가 글로벌 넘버원이고, 이 동사가 넘버 2 정도 되는데, 넘버 3는 이 회사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좀 더 이제 보시면은 글로벌 회사 1위는 브로커라는 회사인데요. 이 브로커라는 회사는 처음에 보시면은 그 박스 사이언스라는 아까 만든 거 있죠. 박상희 대표가 만들었던 회사를 인수해서 만든 회사가 글로벌 넘버 1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글로벌 넘버 2 정도의 위치가 있고, 글로벌 넘버 3는 이제 옥스퍼드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그 박상일 대표가 만든 회사에서 분사된 회사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은 바로 이 박상일 대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에도 자기의 성을 이제 붙여서 만든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만든 원천 기술인 원자 전미경 기술을 통해서 현재 매출액 450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마켓 쉐어를 보면은 전체 원자 현미경 시장은 1,000원으로 이제 계산하면 1달러에서 1,000원으로 계산한다면은 약 4천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4천억 시장에서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쉐어가 약 4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세계에서 현미경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인데,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돈이 되는 이제 시장은 전자 현미경 시장입니다. 이거를 전자 현미경 시장이 전 세계에 2.9조 원 정도, 원자 현미경 시장이 4,100억, 1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요, 그 4,100억 정도 시장이 되는데, 전자 현미경 시장이 원자 현미경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제 정가율을 본다면은 원자 현미경 시장이 더욱더 커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세화 공정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되다 보니 전자 현미경 시장보다는 이제 원자 현미경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 현미경이 그렇게 좋다면은 전자 현미경 시장은 없어지고 원자 현미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전자 현미경 시장과 원자 현미경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전자 현미경 시장은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는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자 현미경이 원자 현미경보다 2배 이상의 이제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가 있다는 게 전자 현미경의 큰 장점인데, 단점은 전자 현미경은 진공 상태에서 대상물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2배나 비쌉니다. 원자 현미경에 비해서. 하지만 전자 현미경 시장이 빠른 속도라는 거란 너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자 현미경보다는 좀 더 해상도가 낮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전자 현미경을 이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세화가 진전이 되며 있어서 전자현미경 시장의 성장률보다는 원자현미경 성장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현미경 시장을 많이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자현미경 시장은 브로커라는 회사가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켓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는 1등 이제 브로커라는 회사이고 2등이 동사, 3등이 옥스포드 이렇게 세 회사가 가점하고 있고 로컬에서는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에는 이제 그쪽에 강자가 있지만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는 이 세 개가 전부인데 이 세 업체 모두 다 이제 박상희 대표로 유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결국 브로커 시장을 모두 장악한다면은 지금 4천억 시장, 6천억 시장으로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 큰 파일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파크시스템즈가 지금 329억, 457억에서 2,500억이 나왔는데 이 450억이 2천억, 3천억이 된다면 이 회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기대감에 근거가 있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삼성전자에 납품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공시를 한번 보시면 2018년 11월 1일 날 나온 공시고 이제 2달 만에 이제 납품하는 건데 18억짜리 원자 현미경 하나 납품한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 현미경은 한 대가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 대 정도가 이제 납품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라인에는 한 개의 라인에 들어가는 원자 현미경 개수가 보통 20개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개 들어가는데 지금 단지 한 대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제품 한번 볼까요? 이제 연구용 제품이 있고요. 산업용 제품이 있습니다. 연구용 제품이 있고 산업 제품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간 제품은 산업용 제품 이거 한 대가 들어간 거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용 제품 훨씬 더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 제품이 2003년도 처음 나왔던 박상희 대표가 만든 처음 제품부터 시작해서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박의 NX10이라는 이제 제품이 많이 납품되고 있는데 이 제품 한 대의 가격이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 제품이 아닌 산업용 제품에는 박이 만든 이제 여러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NX HDM이라는 제품은 하드 디스크를 이제 이를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PTI라는 제품은 잊고 쓰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이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납품된 걸 추정하는 이 제품은 박의 NX 웨이퍼라는 이제 장비인데 이건 한 대에 15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대와 이거 뭐 연구용으로 한 두 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대략 18억 정도가 이제 되는 걸로 추정이 되므로 이 제품이 들어간 게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 지금 동사가 만들고 있는 거는 300mm 웨이퍼에 관한 이제 원자 현미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11월 1일 공시 내용이 연구용이 아니라 양산용, 산업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이거 한 대만 이제 구매하고 말 것인가 이거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1위 회사는 브로커라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브로커 회사의 장비가 라인당 20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장비 회사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100% 외산 장비를 쓰던 거를 하나씩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동사가 브로커가 100%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이제 대체를 해버려서 국산화 시킨다면은 라인당 20대씩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건데 한 대가 150만 달러니까 20대 들어간다면 3천만 달러, 즉 300억까지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에게 매우 큰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사가 만든 박의 NX 웨이퍼 장비가 크게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채택이 된다면은 큰 성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동사의 원자 한미경을 채택을 한다면은 반도체는 넘버원이 이제 삼성전자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채택을 할 수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어차피 원자 한미경 이 셋 중 하나거든요. 버러커냐, 옥스퍼드냐, 동사 거냐. 걸버 프렌이 셋밖에 없으니까요. 이 회사는 거의 이제 뭐 망하다 사업 원래 포기했습니다. 원자 현미경 사업은. 걸버 프렌 세 개밖에 없는데 동사가 브로커의 시장을 잠식해 간다면은 이제 매우 큰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브로커 같은 경우는 이 원자 현미경만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뭐 목숨 걸고 뭐 경쟁을 치열하게 할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2018년 11월 1일 공시가 매우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본 이 강소기업은 힘이다. 이 이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자현미경과 원자현미경의 가장 큰 차이는 탐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은 거기 우리 옛날 그 원판으로 되어 있던 디스크 같은 음악 들을 때처럼 탐침이 이제 직접 그 대상물을 붙여서 이제 하는 건데, 원자미는 그걸 붙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미경을 반도체 세트 업체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발주된 PO를 받은 거는 이제 겨우 한 대 정도밖에 안 받은 건데, 라인당 20대, 뭐 어떤 라인은 3대까지 쓰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20대에서 30대까지 쓰이는 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회사는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측 장비는 뭐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일단 첫 관문 통과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통과되었다면은 이제 뭐 평택이라든지 시안 같은 새로운 라인을 깔 때 동사의 원자 협력이 브로커를 제치고 이제 메인으로 장착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회사 사이즈는 매우 이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 수많은 반도체를 전부 다 이제 이 원자 협력 장비로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샘플 테스트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들어가는 건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양산용 장비가 한 대가 납품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납품이 된다면 회사는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기대가 헛된 기대로 끝나는 경우도 이제 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형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그 집에서 밥 한 그릇 아주 맛있게 먹는 분이 식당을 차려도 잘 만들 수 있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남자다 분이니까 라면 끓여 먹기 하잖아요. 추출할 때. 집에서 라면 하나 이제 끓여 먹는 거는 매우 쉽고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보고 라면 1000그릇을 끓여 와봐라. 그러면은 1000그릇을 불지 않고 맛있게 끓이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험용 거는 납품이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산업용 중에서도 양산용으로 납품해서 이게 라인당 뭐 20대, 30대씩 납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 만약 양산이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동사의 사이즈는 이제 매우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죠. 뭐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회사에 경영하신 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파크 시스템즈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PO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매우 관심이 있을 뿐이지, 뭐 하루 이틀 전에 뭐 캔들 차트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되는 뭐 저는 1도 관심이 없고요. 뭐 수급적으로 뭐 기관이 들어오는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 회사가 만약에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의 원자미공 발주가 본격화된다면은 이 회사 사이즈는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투자를 이제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방식이라는 보수적인 투자자의 방식이라는 거죠. 또한 이제 워런 버핏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동사의 글로벌 플레이어 1위는 브로커고 2위는 옥스포드, 3위 아니 2위는 동사, 3위 옥스포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브로커나 옥스포드나 모두 다 박이 만든 회사에서 유래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분 박상희 대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스승님 스탠포드 대학을 이제 나오신 분들인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필립 피서 보수 투자는 마음이 편하다는 책을 쓴 필립 피서가 이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투자론을 강의했던 사람은 딱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필립 피서의 스승님 그리고 필립 피서가 한 1년인가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 지금 뭐 교수 이 책을 쓸 때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좀 더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스탠포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이제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파크 시스템즈의 현재 매출은 이렇게 좀 뭐 보잘것없지만 뭐 지난 공시 이 핵심 공시가 이거죠. 단위 판매 공시 이걸 보건데 이 18억이면 한 대니까 이 한 대가 잘 이제 뭐 된다면은 좀 더 성장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 뭐 내년에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파크 시스템즈를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미 에코 마케티도 한 40분 그리고 어제 또 얘기했던 스프리마 HQ 같은 경우도 40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미리 올리지 않았으면은 뭐 1시간 내에는 택도 없는 소리였겠죠. 예, 사실 제 혼자도 한 3시간, 4시간이 걸릴 건데 그때 발표할 이제 친구들만 좀 5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 기업은 뭐 바로 투자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경영자의 자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이라서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왕 공부한 거니까요. 그 파크 시스템즈의 장점을 이렇게 쭉 다 얘기했어요. 지금 원자미경이 왜 이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미경은 진공 상태에서 그리고 원자미경은 상온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문제다. 전자미경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전자미경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산업용으로 빨리 넘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넘버 원은 이 산업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을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사는 현재까지 연구용을 이제 주로 만들었던 건데 연구용에서 삼용, 특히 웨이퍼용 원자명이 본격화된다면 회사는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망이 이제 뭐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회사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앞서 제가 많이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경쟁 구조도 잘 봐야 되는데 히타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사실 히타치가 동사를 인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사의 대표이사는 워낙 이제 뭐 철학이 굳건하신 분이어서 뭐 그런 걸 이제 거절하고 동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이제 이 IR북을 보시면은 제가 이 회사를 이제 들고 나온 이유가 이 회사에서는 핵심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인재들이 이제 회사를 맡고 있고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이제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박상이라는 이 대표이사에 의해서 파크 시스템 회사가 나왔듯이 이 회사의 성장과 판매는 이러한 인재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중요시하는 모습 그리고 IR북에다가 이 인재들 한 명 한 명의 사진과 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매우 이제 좋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도 이번에 이제 2008년도 이번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뭐 사드 보복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희한한 게 그 만만한 걸 보복하고 자기들 필요한 건 보복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같은 거는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보복을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핵심 장비에 대해서는 1도 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원자함정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어서 옵시오 하면서 이제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베이징에 있는 이제 그 판매 법인을 만드는데 이건 올해 10월 달에 만들었어요. 10월 달에 만들었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뭐 세미나 열고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세미나 열어서 이제 뭐 이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는 업체한테 우리 제품을 쓰면은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면 이게 판매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코프데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뭐 제품 하나만큼은 이분이 뭐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제 세일즈 판매가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이 되었고 2018년 5월 달에 그때 파크 시스템즈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그때 올렸던 회사도 몇 개 보네요. 유니테스도 도 한번 제가 올렸었고 그리고 제가 뭐 관심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라이징 스타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워낙 상을 많이 받았던 회사여서 기술력 하나는 이제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사실 이 기업은 지금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본격적인 납품이 되는지가 주된 포인트다 보니까 현재는 뭐 유동자산 비율, 유동비율 같은 거 보거든요. 유동자산 대비 유동비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뭐 수년간 300 정도 되죠. 그러면 망할 회사는 아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이제 문제인데 보시면 이제 산업용이 많이 돼야 돼요. 산업용이. 근데 연구용이 이제 납품이 되고 있긴 하는 주로 더 많이 납품되고 있는데 이 산업용이 이제 팍팍 성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용 한 대가 이제 1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5억짜리 4대면은 60억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산업용 납품했다는 게 한 대 납품하면은 뭐 이 정도 뭐 잡히고 한 4대 납품하면 이렇게 잡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0대 잡혔다 그러면 이제 점프 확 해버리는 거죠.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 정도만 이제 보겠습니다. 수주장고는 특별히 의미는 없고요. 지금 연구용만 좀 많이 지금 수주장고 잡혀 있는데 문제는 연구용보다는 산업용이 잡혀야 됩니다. 산업용.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요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올렸던 거하고 이거 글로벌 강소기업의 힘이다. 이거 자주 보거든요. 이거 보다 보면은 좋은 기업들 많이 발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강소기업 나오면 주가가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주가가 왜 안 갈까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은 좀 모르는 거는 또 투자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안 가는데 뭐 그래도 이제 좋은 기업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아 보인다. 이 박상희 대표가 파크 시스템의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이분을 잘 이해하면은 앞으로 이제 원자력 미경 시장에서 이제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점은 단위 제품인 것뿐이다. 원자력 외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데에도 장악을 하고 뭐 이 시장을 전부 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니che 마켓은 최강자이지 않나.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해서 말하는 이 보수적인 투자는 어떤 투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 적합한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30분에 이제 마칠 수 있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것도 한번 이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부해 보시면 이건 전거사 리포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관점과 이 회사에서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말이니까 오늘까지 이거로 마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세택 2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세택에서 오픈라인 모임에서 만나고요. 그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혹시 제가 빠뜨렸던 부분이라든지 저분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서로 얘기해 주시면 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